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광주시 관계자들의 줄 소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필리핀 마닐라를 오가는 첫 전기 노선이 오늘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공항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가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윗선들의 줄 소환이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광주시청 6급 공무원 한모 씨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 정보 보증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6시간가량 소환 조사를 받은 끝에 나온 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문문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자세한 건 검찰 조사 결과 나와봐야 되겠죠.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검찰은 한 씨를 상대로 수영대회 정보보증서를 위조하면서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스캔에 옮겨붙인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한 씨의 단독 행동인지 윗선의 지시인지를 캐묻고 지시는 누가 했는지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공문서를 위조한 건 사실이지만 국제 컨설팅사의 제안을 받아 실행에 옮겼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유치위원회로부터 어제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은 검찰은 조만간 광주시와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 의뢰 이틀 만에 한 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윗선들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광주시의 해명을 들어보면 하급 실무자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윗선이, 나쁜 것은 실무진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광주시의 해명은 6급 직원이 과욕을 부리다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수영연맹에 보냈던 위조 서류를 정부에 보내는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광주시로부터 넘긴 서류를 확인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위조된 보증서가 첨부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영대회 유치위원장인 강원태 광주시장과 유대회 사무총장은 실무 직원이 문서를 위조하고 결재도 없이 서류를 제출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국제 컨설팅사와 여러 가지 메일을 수없이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넣는 게 좋냐? 그러면 TS에서 그걸 또 가필해서 이걸 좀 바꿔서 넣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화살이 실무 공무원에게 돌려지자 광주시청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발표한 사죄문에는 조직에 대한 믿음과 일할 의욕을 잃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 한두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조합원들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견이 이렇다. 정부 공문서 위조 파문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의 시선도 어느 때보다 따갑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사에는 하위직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광주시는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한미 합작 캠코 사태로 연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법적 책임은 실무 공무원들이 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강원태 광주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세계수영대회 정부 보증서 위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또 세계수영대회는 정부의 승인을 거친 공식적인 행사로 법적, 행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정부가 애초 약속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문적 영역에 그쳤던 인문학에 대한 가치와 평가가 최근 다시 이어지면서 인문학이 강의실을 벗어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딱하기만 했던 인문학이 국가폭력으로 생겨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범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200여 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벽안의 박노자 교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폭력이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선택입니다. 집에 오면 파김치. 그래서 그런 직장 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한테도 집에 오면 파김치 되도록 또. 그리고 폭력적인 양상은 자살률 1위와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각종 차별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다며 인문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문학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서 폭력의 문제를 탐구한다는 것을 피해자한테 보여주면 치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근대 사회의 폭력까지 1시간 넘게 이어진 강의에서는 박노자 교수의 재치 있는 말솜씨가 이어졌고 인문학은 딱딱함의 범주에서 벗어나 듣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번 치유의 인문학은 80년 5월 광주라는 커다란 국가폭력과 이로 인한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광주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치유의 인문학이 광주 시민이 서로가 함께 치유받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아팠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전제가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찾아오는 치유의 인문학은 올해 3차례가 더 이어지고 내년에는 10여 차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살 때 프랑스로 입양을 간 재외동포가 한국의 아동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그는 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 모두가 해외 입양인들의 부모 찾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버려졌던 공주가 다른 이의 손에 길러진 뒤 부모를 용서하고 목숨까지 구한다는 내용의 전래동화 바리공주. 지난 20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강찬옥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프랑스인 엘렌 샤르보니에 씨. 이 동화를 비롯해 그동안 50여 권의 책을 번역 출간하며 한국의 아동문학을 프랑스에 소개해 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한국 내 기록이 너무 부실해 전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자신의 뿌리 찾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원망이나 분노는 없다며 친부모가 자신을 만나도 미안해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really wise, really strong, and really peaceful with the abandon and adoption.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해외 입양인만 24만 명. 하지만 이들의 친부모 재해율은 3%에도 못 미칩니다. 5년 전부터는 파리 10대학에서 출판 경영학 교수로도 재직 중인 찬옥 씨는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가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it concerns all the country, so it must be a public administration mission with a centralized information. 샤르보니에 교수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 교류의 예승 공로로 한불 문화상을 받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5월에서야 입양 아동의 인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아동 입양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씻어줄 남도의 축제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색이 가득한 축제 현장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연못에서 맑게 피어난 연꽃. 절대 물에 젖지 않는다는 너른 연잎은 동양 최대의 자생지를 뒤덮었습니다. 연꽃과 연잎이 만든 물길을 따라 연꽃 모양 보트 노를 저었고 하늘엔 연등이 가득 걸렸습니다. 모든 환경이나 뭐나 이거 진짜 막 텔레비전으로만 봤지 진짜 실제로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네요. 환경 이런 거 참 뭐 시설 해놓은 것도 좋고 뭐. 주민들과 조계종이 함께 마련한 올해 무안 연꽃 축제는 고결한 연꽃을 주제로 기원과 나눔, 화합 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역 축제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 축제로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동남아, 중국에 있는 불교 문화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국보 95호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가 청자의 고장에 우뚝 섰습니다. 큰 도자기 연등은 해안도로를 타고
바닷바람을 맞이합니다. 시원한 비취색의 정취를 가득 담은 청자축제도 도자기 빚기와 청자 경매 등 체험 행사를 가득 준비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특히 어린이, 학생들과 함께 볼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에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오셔서 이 여름의 귀한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장흥에서는 물의 향연이, 목포에서는 마당놀이가 이어지는 등 뜨겁게 달궈진 한여름을 식혀줄 남도의 축제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 간 동남아 정기 노선이 오늘 첫 휴양합니다. 무안공항 필리핀 노선은 목요일과 일요일 매주 2차례 운항하고 항공기는 A320으로 15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무안공항의 해외 정기 노선이 북경과 상해를 포함해 3개로 늘고 천진과 심양 등 2개 정기성 전세기, 방콕, 하노이, 오사카, 타이페이 등 10개 부정기 노선이 개설돼 많게는 하루 6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어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희건설과 교보증권, KT가 출자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00억 원을 투자해 송정역 일대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환승시설과 문화, 관광, 유통시설 등을 건립합니다. 대낮 구청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공무원이 다쳤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있고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무원 42살 장모 씨는 이제 민원인 상대하기가 두렵습니다. 구청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던 이틀 전 대낮 자신을 찾아온 민원인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자신이 희귀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고 헤어진 지 2시간 만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바로 내리 찍었어요. 제 가슴을 2번 스쳤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뒤로 도망을 쳤고 그 사람은 쫓아갔어요. 쫓아오다가 공무원들이 흉기를 든 민원인에 시달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달 전 광주의 한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는 흉기를 든 민원인이 난동을 부렸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에는 광주시청에서 한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찔리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왜 그러느냐, 같이 그분들이 와서 욕하고 그러면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대응은 못하죠. 법원은 이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시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례식장 조문객을 실은 승합차가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나주시 금천면의 한 교차로에서 30살 손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넘어져 차에 타고 있던 64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손 씨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조문객들을 태우고 가다 운전석 뒷바퀴가 갑자기 펑크 났다는 운전자 손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야산 농장을 임대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40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서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2일 밤 10시 30분쯤 장성군 삼계면의 한 농장에서 한 번에 1,000여만 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지꽃땡 도박을 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함께 도박을 벌이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 15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프로축구팀인 전남 드래곤즈의 지지 기반이 광양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현실입니다. 광양만권을 넘어 전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전남 유일의 프로축구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아무래도 경기장이 제철소에 있다 보니까 전남 쪽 구단보다는 순천이나 광양 여수 쪽 구단이 좀 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홈 경기를 찾은 관람객 대부분이 광양과 여수 등 인근 지역 주민들입니다. 다른 지역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 홈 경기를 분산 개최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규모에 맞는 구장이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경기장도 잔디 등 제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시설이 노화돼서 한국 프로축구 연맹 기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운영 협조가 뒤따라야지만 분산 개최가 가능합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좋은 경기력. 최근 5명의 선수들을 영입하고 진영을 새롭게 보강해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야심차게 영입을 했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항상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관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스코트를 발굴해 적극적인 구단 홍보에 나서는 한편 선수들이 직접 팬을 만나는 스킨십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가서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하고 많이 친해진 계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올해로 창단 19년째를 맡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변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통해 전남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민주당은 14만 7천 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 투표를 어젯밤 9시에 모두 마쳤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를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폐지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번 주에 예정됐던 광주은행 행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초에 1차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은행 내부 출신 행장 후보와 우리금융 출신 후보를 놓고 금융권과 정치권 등의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